550번. 자, 550번을 보면 두 상수 a, b에 대해서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ax 더하기 b, 요거의 그래프가 1,0에서 접한대요. 1,0에서 접한다. 밑줄 좀 쳐봐봐. 여기에서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1,0이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겠죠. y는 이차함계수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그냥 x-1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x축에 접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식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전개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a 값이랑 b 값이 나온 거야. a 값은 마이너스 2고요. b 값은 1이에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는 이제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인가요? 플러스 a의 그래프가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그러니까 x축하고 이번엔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2 넣고 b 대신에 1 넣어주면은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인수분해 되네요. 끝났죠? 인수분해 시키면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여기가 1이라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얼마 나옵니까? 여기 거리가 3 나오겠죠? 정답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557번을 보면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있고요. 가족권 보면은 f-2하고 자, 여기 밑줄 f-2하고 f4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fx의 최대값, 요거의 최대값은 얼마다? 20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f-2하고 f4가 같다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2에서의 결과값이랑 4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도 주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다니까? 두 개를 근으로 갖는 거는 맞는데 누구랑 근을 갖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는 0이 있으면 x절편이 마이너스 2가 4다. 오케이? 근데 는 0은 없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있는 건데 잘 봐봐. x축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있잖아. 교점 두 개 생겼죠. 하나가 마이너스 2란 얘기고 하나가 4란 얘기예요. 이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랑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x값에서 함수값이 같았기 때문에 가운데 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칭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얘 가지고 누구 할 수 있다고요? 축 누구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니까 x는 1을 대칭축으로 갖는다. 요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야. 됐어요? 이게 됐나요? 그러면은 축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축의 방정식 불러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a 계산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게 누가 나와야 된다고?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a 값이 나왔죠. 얼마 나왔어요? a 값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예요. 자,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식을 좀 완성시켜 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그 다음에 누구 이용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나조건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했더니 20이 나왔다. 자, 우리 축을 알고 있으니까 축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면은 마이너스 3은 한 요 정도 있을 거고 3은 요 안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요만큼만 보는 거죠. 요만큼만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 언제 나와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9, 그 다음에 플러스 6,
플러스 B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20 나왔다. 그럼 여기서 B 값이 나오죠. 됐나요? 얼마 나와요 B 값?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5 이렇게 나온다. 됐죠? 심지어 더 쉬워요. 그렇지 않아? 더 쉽지 않아? 얘는 대놓고 줬잖아. 원래 가격이 2,000원이고 2,000원일 때 300송이가 팔립니다. 줬죠? 근데 가격을 10x1 올리면은 판매 개수가 x1 줄어들어요를 그냥 줘버렸잖아. 아까 그 문제는 우리가 x까지 설정한 다음에 식을 세웠죠. 얘는 그냥 이걸 준 거예요. 그러면은 바뀐 금액, 그 다음 바뀐 금액일 때 판매 개수를 곱하면은 총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총 판매 금액을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300-x에다가 10x 더하기 2000이에요.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전개를 하면은 바보고 바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x가 300일 때랑 자 여기는 0이 되는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0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00이랑 300이 가운데 딱 누가 있어요? 50이죠. 아 여기가 50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니까 무조건 대칭축에서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이 나오게끔 설계가 되는 구조예요. 99.9%가 그래. 그러니까 바로 축을 찾아준 다음에 50을 대입하면은 최대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잘 봐야 돼. 장미 한 송이의 가격만 물어봤죠.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총 판매 금액의 최대가 되는 거야? 50이었죠. 그걸 계산해달라는 게 아니라 50을 어디다가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장미의 가격만 궁금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50을 곱하면은 얼마야? 500이니까. 그때 장미 한 송이의 판매 가격은 몇 개다? 2,500원이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543번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거 문제 이해부터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최대 45명까지 예약자를 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약자 수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은 할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30명까지는 5만원씩 받고요. 그러니까 한 명부터 30명까지는 얼마씩 받는다고요? 가격이 5만원이야. 5만원. 이렇게. 근데 31명부터는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가격이 1,000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31명일 때는 가격이 49,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2명일 때는 48,000원이 되는 거고 33명일 때는 47,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근데 이제 맥스가 몇 명이에요? 45명이죠? 왜 맥스를 두는지 알겠지? 여행사가 찐따가 아니잖아. 여행사가 바보면은 맥스를 안 두면 무슨 일이 생겨? 여행을 공짜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대로 가면은 더 많아지면 여행사가 돈을 주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5명이 끝인 거야. 이렇게. 그럼 45명이면은 가격 얼마예요? 15명이 늘어난 거니까 얼마 줄어들어야 돼? 15,000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35,000원이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45명이 갔다고 해서 35,000원을 곱한 금액이 최대 금액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 사이의 금액 중에서 최대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가를 찾고 싶은 거야. 됐나요? 근데 지금 규칙은 알겠지.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가자. 지금 변하는 게 이거잖아. 늘어난 인구수가 변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한 명 늘어나면은 1,000원 빠지는 거고 2명 늘어나면 2,000원 빠지는 거고 3명 늘어나면 3,000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30명에다가 증가한 인원 X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감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5만원에서 얼마 빼주면 되는 거야? 5만원에서 1,000X를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을. 그럼 총 판매 금액은 인원수에다가 금액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총 판매 금액을 Y라고 하자. 총 판매 금액을 Y. Y라고 했을 때 이 Y라는 식은 X 더하기 30에다가
5만 마이너스 1000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개하는 거야? 그냥 냅두는 거야?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인수분해 돼 있잖아요.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그냥 축 하나 그린 다음에 위로 블록하게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안 풀려가지고. 마이너스 32 축이고요. 여기 축 누구예요? 50이죠? 그럼 가운데 누가 있어요? 뭐라고요? 10이 있죠? 마이너스 30이랑 50 더하면 20, 2로 나눠주면 10. 아,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나와요? x가 10일 때 최대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야. 그럼 x가 10이다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 x가 요 놈이잖아요. 그러면은 증가한 인원수예요. 30명에다가 10명을 더해서 40명이 갔을 때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문제에서 누구 구해달라 했어요? 예약자는 몇 명이 돼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최대 금액은 궁금하지 않고 10명일 때 최대 금액이 나올 테니까 10명이 늘어났을 때 총 인원은 몇 명이 있대요? 40명이 여행을 갔을 때 판매 금액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63번 보시고 자, 얘가 지금 그림을 좀 그려보면 뿅 이렇게 뿅 있고 x축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있네요. 얘가 y는 x-3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뭐 했다라고 했냐면 2차 함수 위에 점 a가 있는데 여기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주고요. y축에다가도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세요. 자, 여기를 각각 b, c, a에서 수선 내린 게 각각 bc가 되는 거예요. 수선의 발이. 그리고 OB의 길이가 0하고 3 사이라고 했어요. 자, 요랬을 때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요 사각형의 둘레의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요. 요 사각형의 둘레. 그러니까 사각형의 둘레 따위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가로의 길이를 t라고 놓을 거예요. 미지수 설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에 쫄지 마. 얘들아, P로 하면은 미지수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P로 하면은 미지수를 도입한다. 그래프 문제에서 내가 P로 하면은 X좌표를 미지수 설정한다. 이거는 진짜 많이 사용되는 그냥 기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그냥 미지수 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OB의 길이를 T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불러볼게요. 자, B의 좌표는 T, 0이죠. 맞나요? 자, A의 좌표 한번 불러보세요. A의 좌표. A의 좌표 얼마예요? T-3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여러분, 좌표의 기능은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길이를 알려주기도 해요. 잘 봐요. X축이에요. Y축이에요. 이거 진짜 알고 있어야 돼. 여기 1이고 마이너스 4야. 그럼 요 점의 위치가 1, 마이너스 4예요. 길이도 알려준다고 했잖아. 이거 길이 얼마예요? 4죠. 이거 길이 얼마예요? 1이죠. 요런 걸 알려준다라는 거야. 맞니? 그럼 또 물어볼게요. 자, 실수하는 거. 자, 이 점의 위치는 몇 몇인가요? 누가 나 언제 마이너스 1 했었는데? 그냥 A, B죠. 그럼 이제 물어본다. 자, 이 길이 얼마예요? B죠? 이 길이 얼마예요? 길이가 마이너스 A예요. 이해됐나요? 아니, 아니, 얘들아, 좌표가 A, B잖아. 그러면은 부호를 물어보자. A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B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길이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길이가 되는 거 맞지만 지금 A 자체는 음수기 때문에 요 가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좌표를 줬을 때 길이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여러분들의 판단이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한 번 더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길이는 무조건 좌표에다 절대값을 씌우세요. 그럼 절대값 A가 길이야. 그래놓고 봤더니 A가 지금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됐나요? 됐죠? 얘는 그럼 좀 쉬운 케이스인 거예요. A의 좌표가 T, T-3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길이 얼마예요, 지금?
플러스죠, 값이.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좌표가 그냥 뭐랑 똑같다? 길이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세팅할 수가 있겠지.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OABC 요거의 둘레는 2t에다가 플러스 2t-3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t의 범위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주기도 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레가 2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얘를 좀 정리를 좀 해주면 2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2t까지 있죠? 자, 전기를 해서 정리합시다. 2의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t니까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 플러스 18이 되는 거예요. 자, 범위까지 있어요. 자, 요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 최소값을. 했어요? 자, 추계방정식 불러봐. 얼마예요? 2분의 5죠? 그죠? 그럼 2분의 5는 축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최소 나오는 거야? 2분의 5일 때 최소값 나온다. 2분의 5 대입해서 최소값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계산식만 쓸게요.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25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18.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답을 내주면 된다. 자, 564를 보시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을 각각 A하고 B라고 한다고 했대요. A, B. 자, 그러고 나서 Y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가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무슨 뜻?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건 방정식이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건 허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순서야.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안 만나는 건 그냥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 거고 익숙해져서. 됐나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좀 전개를 해야겠네. 판별식 써야 되니까. 자, 전개를 좀 해보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x가 나오겠네요. a 더하기 bx 그 다음에 플러스 ab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판별식 값이다요. 자, 가면은 d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 이렇게까지 정리되고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a, b는 주사위의 눈이라고 했고 우리는 이 부등식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a, b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치? 뭘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36분의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 맞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점은 뭐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잘 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좀 잘 보세요. 이 식은 나는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 여기까지 끊어서 얼마로 바꿔줄 수 있다? A-B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뭔가 A, B 세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4도 넘겨버려. 아, 요거 만족하던 A, B를 세는 게 편하겠다. 이건 거야. 아, 이 상태에서만 A 대입하고 B 대입하고 있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A, B의 차의 제곱을 계산했더니 그게 4보다 작다를 계산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라고요. 됐어요? 근데 주사위니까 어차피 A, B의 눈이 이거를 더 풀어주면은 사실 이렇게 풀어줄 수는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두 눈의 차가 마이너스 1인 거, 0인 거, 1인 거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대입하면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대입하면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자, A에다 1을 넣어봐봐요. 그럼 A에다 1을 넣으면은 B가 얼마 돼요? 1 돼도 되죠? 2 돼도 되죠? 3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B가 3이 되면은 여기가 2의 제곱이 되면서 4랑 같아져요. 또 해볼게요. A에다 2 넣어볼게요. 그러면 B가 얼마여도 돼요? 1이어도 되죠? 2여도 되나요? 오케이. 3이어도 되나요? 4여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내가 A를 대입했을 때 A보다 1 작은 거, 그 다음에 같은 거, 하나 큰 거까지 되는 거야, B가. 그렇지 않아? 그게 규칙이죠. 다시 A가 3이야. 그럼 B가 누구부터 되는 거예요? 2부터 되는 거라고. 3, 4 이렇게. 1은요. 1 하면 A하고 B 빼면 2니까 제곱하면은 4 만족하잖아. 4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4보다 작으려면은 항상 A하고 B의 차이가 1 차이밖에 안 나야 되는 거야. 위아래로. 그럼 A가 4일 때 다시. 그럼 B는 어디부터 되는 거야? 3부터 되는 거죠. 4,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A가 5이면 B는 어디부터 이번에? 4, 5, 6 지금 되게 규칙을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A가 6이면요. B가 어디부터 돼요? 5부터 되는데 7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주사위의 눈이니까 없죠? 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순수성 몇 개 나온 거야? 이때는 2개가 나왔고 요때는 다 3개씩 나왔잖아요. 그럼 총 개수는 3 곱하기 4 해서 얼마? 12개. 여기 다시 몇 개? 2개. 그럼 12, 13, 14, 15, 16. 그래서 경우에서 몇 개다? 16개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36분의 16. 됐나요? 565번을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는 밑줄 저런 조건을 잘 체크해서 항상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처음에 연습할 때 n-1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0. 자, 요거의 최소값을 fn이다 라고 한대요. 요거의 최소값 fn fn이다 라고 했을 때 f2 더하기 f3 더하기 어디까지? 6까지네요. 그냥 다 씁시다. f4 더하기 f5 더하기 f6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뭘 물어보는 건지 알겠어요? x의 범위가 자연수 n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f2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f2는 자 n에다가 얼마 넣었을 때요? 2 넣었을 때죠. 그러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1부터 3까지. 여기에서 fx,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0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문제를 좀 풀었으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F3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n에다 얼마 넣은 거예요? 3 넣은 거죠. 그럼 범위가 바뀌죠. 그러면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2부터 4까지. 그럼 여기에서 동일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함수는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나는 함수의 특징을 좀 볼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고요. 대칭축이 얼마예요? 4죠. 그럼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범위랑 이 범위 안에 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는 거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축이 얼마라고 했어요? 4라고 했죠. 아, 그러니까 축이 해당하는 범위에 있냐 없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축 들어가 있죠. 맞아요? 자, F4 합시다. 그럼 이제 범위만 다 적어봐봐. F4, F5, F6. 자, 얘네들을 해볼 건데 자, 4는 n에다 4는 거니까 3부터 어디까지야? 5죠. 축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축. 지금 여기는 축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자, 5 넣어봐요. 5 넣어보면은 4부터 어디까지예요? 6까지죠. 축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또. 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황은 무조건 대칭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그냥 막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축 포함이 됐다고 여기서는. 자, 첫 번째 상황이랑 마지막 상황 그러면 축이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축이 포함이 안 되겠죠. 자, F6 같은 경우에는 n에다 6을 넣어봐. 그러면 범위가 5부터
7이 돼요. 축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축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축 X. 여기도 축 X. 그러니까 이거를 3번을 다 계산하고 있으면 바본 거지. 어차피 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3가지 상황은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X가 4에서 최소값 나오는 거예요. 그럼 4 대입합시다. 4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다 4 대입하면 4, 4,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럼 F3, F4, F5는 다 마이너스 6인 거예요. 됐죠? 얘도 마이너스 6이고 얘도 마이너스 6이고 얘도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자, 이제 위아래 F2하고 F6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지만 대칭축이 4였어요. 자, 위에 있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1부터 3까지잖아.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럼 언제 최소가 나와요? 3에서 최소 나오죠. 그래서 얘는 X가 3일 때 최소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대입해봐봐. 9 마이너스 24 더하기 10 요게 최소값이죠.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5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눈치 있는 친구들은 이제 뭘 하냐면 잘 봐봐. 지금 여기는 3에서 최소가 나왔죠. 자, 얘는 5부터 7까지지. 그 5부터 7까지지? 자, 어디서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5에서 최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4하고 4하고 5는 간격이 어때요? 같죠? 그럼 5는 계산 하나마나 누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예요. 나 지금 뭐 이용한 거예요? 이차 함수의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림이 좀 삐꾸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얼마였다고 축이? 4였어요. 자, F2는 어떤 상황에서 나왔다고? 3에서 나왔다고. 얘는 5에서 나올 거라고요. 자, 평행선을 그어보면 이 간격이 같기 때문에 얘 넣었을 때랑 얘 넣었을 때랑 함수값이 당연히 같았을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또 대입하고 있으면 그것도 약간의 비효율적인 연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주어진 조건이랑 풀면서 풀이에 관심을 갖는 거랑 안 갖는 거랑 진짜 그게 스택이 쌓이잖아. 차이 진짜 많이 날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더하기 k 요거의 최대값이 6일 때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최소값 구해달래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 뭐부터 하고 싶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나는 범위부터 나누고 싶은데 얘는 누구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0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저 함수식부터 밑에다 다시 쓰자. y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랑 x가 0보다 작았을 때랑 나눠서 한번 식을 세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그냥 풀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에 더하기 k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x가 0보다 작으면요. 얘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되면서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요런 거를 따라해봐봐. 자, 0을 기준으로 구간이 분리돼서 정의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구간 분리 함수야. 됐나요? 무슨 함수라고요? 구간 분리 함수야. 말이 어렵지 않지. 0이라는 x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너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 0의 왼쪽에서는 너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 앞으로 저런 형태의 함수는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됐죠? 자, 근데 0을 여기다 넣었을 때랑 여기다 넣었을 때랑 어때요? 값이? 같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0에서는 자, 그래프가 교점이 생겼을 거야.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봐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뚜루뚜뚜 x축 y축. 자, 얘 대칭축 누구야? 얘 대칭축 1이죠? 대칭축 1이에요. 얘는 대칭축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한 마이너스 1 정도 있어요. 자, 둘 다 폭은 어때요? 절대값이 1이니까 같죠? 둘 다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죠. 그리고 0 넣었을 때 K라는 건 Y축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아, 그래서 얘가 먼저 요렇게 대충 그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도 대충 요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딱 만났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K다. 이런 상황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자 헷갈려 할 수 있으니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이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심지어 여기도 같을 거야. 아, 좀 삑났네? 다시 그려. 여기도 이렇게 만날 거예요. 오케이? 왜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봐. 그러면 좀 더 확실히 보이거든? 자, 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은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1이 되죠.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k-1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를 다 살리는 게 아니야, 이제. 자, 살리는 부분 내가 노란색으로 칠할 거예요. 자, 요 그래프는 어디서만 살린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어디서만 살린다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y축의 오른쪽만 살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것만 살려주면 되죠. 요것만 살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는 어디서 살려주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축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를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y축의 왼쪽에서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디? 요만큼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W자 모양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W자 모양의 그래프. 자, 이게 요 그래프인 거예요. 자, 요 그래프가 요 W자 모양 그래프인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는 범위에서 최대값이 6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한된 범위를 세팅을 합시다.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교점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얘들아, 그냥 마이너스 2가 한 요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3은 여기서 한 칸 떨어진 거니까 얘는 여기서 두 칸 떨어진 거니까 조금 더 멀리 세팅해주면 되는 거야. 3. 이해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그래프를 내가 분홍색으로 칠해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만 살아나는 거야. 지금 분홍색으로 다시 칠하는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W가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좀 잘린 형태의 W가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값이 6이었다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됐나요? 그럼 잘 들어봐봐. 최대값이 6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3에서 최대가 나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최대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3이 지금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잖아. 한 요런 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확실한 건 3에서보다는 마이너스 1이 훨씬 더 컸을 거고요. 지금 0 넣었을 때 K가 큰지 3이 큰지는 실제로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3이 내가 좀 멀찌감치 그렸기 때문에 더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X가 3일 때랑 케이스 두 가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를 둘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X가 만약에 3에서 최대가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3은 어디다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식에다 대입해야 돼? 아래 식에다 대입해야 돼? 위의 식에다 대입하는 거 맞죠? 그러면 9 마이너스 6 더하기 K를 계산했더니 그게 얼마가 나왔다? 6을 만족하는 K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K 값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러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 맞지? 그치? 왜냐하면은 일단 봐야 되는구나. K가 만약에 3이 나왔다 생각하면은 뭐 상관없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 되면은 최대가 6 되는 거 맞으니까. 그래서 K는 일단 3이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0에서 최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0에서 최대가 나왔다라는 거는 K 값이 그냥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또? 6이 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해됐어요? 그럼 K가 만약에 6이잖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되는 거예요. 3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3을 한번 넣어보면 얘가 9 마이너스 그 다음에 6 더하기 6이니까 얼마가 나와? 9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0에서 최대가 나왔다고 했을 때 실제로 6을 넣었을 때는 3을 넣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9가 됐죠. 그럼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무조건 X가 3일 때
6이 나온 거고 그걸 만족해는 K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거를 조금 이해 못했을까봐 설명을 좀 다시 해줄게. 잘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요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생긴 거죠. 여기가 0인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여기가 지금 1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달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봐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3이 한 요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를 살리면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그냥 3이 더 멀리 있었다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 낮았다면은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3에서 최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푼 거예요. x가 3에서 최대가 나왔을 때랑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나온 거? 0일 때 최대가 나온 거. 요거 하나 풀어준 거고 요거 하나 풀어준 거다. 이렇게. 요거 풀어준 모순이 생겨서 2번은 답이 안 되는 거고 1번에서가 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오케이? 된 거 같아? 네. 이거 최소값 구하는 문제. 아, 최소값 구하라고? 아, 그럼 구하면 되잖아, 이제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지, 무조건. 다시 할까요? 여기 조금만? 아니요. 뭐해? 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답을 그럼 냅시다. 그럼 K가 3 나왔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 구하는 거예요? 여기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나왔는데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소문자 M은 그냥 1-2 더하기 3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나오는 거야? 2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좀 삐꾸죠. 대충 그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X축의 위치는 사실은 좀 밑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2다.